자, 지금부터는 이제 누예가 우리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누예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예 사육시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사실은 지나치게 밝은 것을 누예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30룩스, 그러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형광등 불빛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온도는 항시 뭐라고 했습니까? 25도씨를 기억하라 얘기했죠,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 및 광선과 각 영경과 시간에 따라서 보면 이제 영별로 실제 이제 라이트 상태와 다크 상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사육 온도가 30도, 20도, 25도, 20도씩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각 영별 시간이 다르게 걸리더라. 그리고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자, 1령에서 보면 이제 라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30도씨에는 77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20도씨에서는 15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일에 하고, 이거는 며칠입니까? 거의 한 7일 정도 걸리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근데 이제 암 상태, 다크 상태는 더 많이 걸리더라. 30도씨에 이제 30도씨에서 해보니까 이제 암 상태에서는 더 적게 걸리고, 그리고 20도씨 낮은 온도에서는 더 많이 걸리더라. 이제 요게 그 편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높은 온도에서는 암 상태, 다크 상태에서가 라이트 상태보다도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변태를 하더라. 1령으로 바뀌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령도 마찬가지고, 3령도 마찬가지고, 4령도 마찬가지고, 5령은 어때요? 5령은 오히려 라이트 상태에서가 다크 상태보다 시간이 한 2시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그 다음 온도가 이렇게 30도에서 20도씨로 내려감에 따라서 어때요? 시간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걸립니다. 그죠? 많이 걸린다. 온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변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하는 거고, 라이트 상태하고 다크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라이트 상태가 통상적으로 조금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외적인 것들이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편차에 의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단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누에는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것을 싫어한다, 그죠? 그리고 요 정도의 15에서 30룩스 정도의 밝기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성질은 개미누에, 그 다음 인누에, 이건 누에 때에 잘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30룩스, 15룩스 개념이 잘 안 와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촛불을 15개 켜느냐 30개 켜느냐, 요만한 면적에 요걸 얘기해요. 촛불을 1개 켰을 때, 15개, 30개 켰을 때 밝기인데, 지금 바깥쪽에 보면 라이트가 아주 써니데이 그 자체입니다. 아주 맑은 날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 정도 바깥에 밝기면은 한 8만 룩스에서 10만 룩스 정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캘리포니아 같은데 아주 말 그대로 써니데이, 무지개가 270도로 이렇게 관찰되는 정도의 맑은 날이다.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도 없고 하다면 5만 룩스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좀 그런 날이 좀 드물죠, 그죠?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밝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이 정도 같으면 형광등 하나 정도 켜놓으면 되겠다 하는 거죠. 저거는 지금 2개가 LED입니다.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밝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어두운 정도입니다. 완전히 창문 닫았고 형광등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빔 프로젝트 하나만 있어도 된다. 자, 그 다음 어둡게 하면 밝게 하는 것보다 1 내지 1에서 4령의 경과 일수가 짧아지고 5령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죠?
다만 이러한 경과 일수의 차이는 25도씨 이상에서만 나타난다. 20도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밝게 하면 어두운 것보다 누이의 움직임과 뽕 먹는 것이 활발해지고 누이의 자리에서의 누이의 수직 분포가 얕아진다는 것. 수직으로 분포하는 것이 얕아진다. 그 다음 애누이 때, 어린 애기 누이 때 이 말입니다. 밝게 하면 어두운 것보다 꼬치 무게와 꼬치청 무게가 약간 무거워진다. 밝게 하면. 그리고 24시간 밝거나 어두운 곳보다 하루에 16시간 정도 밝게 하고 나머지는 어둡게 하면 누이의 발육이 고르게 된다. 잠을 자도록 해줘야 된다. 하루 종일. 사람도 마찬가지죠. 밤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라이트를 켜놓고 하면 사람들이 빨리 늙고 노화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침할 때는 반드시 모든 등을 다 끄고 아주 딱 상태로 해야 내가 브레인 자체가 밤이구나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노화 방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음날 일할 때도 중요하다. 이상의 성질로 보아서 누에가는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하는 것이 발육이 고르고 꽃이 바탕도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에를 키우는 장소를 잠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서울에 이제 잠실 경기장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한강변에 그 당시에 누에를 키웠던 장소예요. 그래서 잠실, 실내 운동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에를 키우는 장소가 잠실인데 얘가 동물이잖아. 동물이니까 방귀도 끼고 소변도 하고 똥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스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해로우니까 한 번씩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환기를 시키는데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시 이제 한쪽에서 만약에 키운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깨끗한 신선한 곳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를 이제 해주는데 온습도의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꼬치를 키우다 보면은 뽕잎을 먹이잖아요. 먹이니까 습도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배설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5도씨 이상이 되는 고온 다습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한 열기를 제거해 줘야 되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누에를 우리가 키웠다. 근데 누에 자체를 똥을 빼고, 그죠? 예. 똥을 이제 빼야 됩니다. 처음에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죽여야 되겠죠. 똥을 빼고 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공이 들어가지. 그냥 생걸 먹을 수 없잖아. 그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죽여? 잔인하지, 징그럽지. 그 죽이는 이런 설명하기 좀 건데 죽이는 방법이 이래요.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80도 정도 되는 이상 되는 그거 한 물도 있지만 100도씩 끓는 물에 해서 얼마간 30초에서 1분 담갔다가 바로 꺼냅니다. 똥을 제거하고. 똥은 뭐예요? 전부 뽕잎입니다. 섬유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결건조로 시작합니다. 동결건조기 알죠? 동결건조하고 일반 이제 열풍 건조기는 다릅니다. 건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과거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햇빛을 보고 햇빛을 이렇게 말렸죠. 그죠? 그런 것만 동의보감에 나와 있지. 그 당시에는 열풍 건조기도 없었고 또 동결 건조기도 없었고 아무 건조기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그냥 태양에 햇빛에 말리는 거, 양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햇빛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합성이 되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근데 이 죽었는데 뭘 합성하느냐? 일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죽이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면 살충이 뭐죠? 누에의 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충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균이 있으면 균도 동시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끓는 물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살충, 살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건조기에. 건조기는 이제 열풍 건조기는 보통 온도가 이제 55도씨 이상에서 이렇게 히팅을 하면서 바람을 내면서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동결 건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용물을 이런 이제 튜브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어요. 이게 누이를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고 그 순간부터 압을 걸어. 한쪽에서. 그러면 쫙 압을 건다는 말은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공기가 쫙 빨려 나가겠죠. 그럼 여기 진공이 되잖아. 그죠? 그럼 수분이 나오는 매 순간순간마다 압이 걸려 있으니까 수분이 쫙 빨려 나가겠지. 그러면 그 수분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가운데 이제 원심 분리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기계가 있죠. 그죠? 여기서 수분이 오는 쪽쪽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온도가 마이너스 120도, 뭐 80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수분이 그 다 붙어 얼음이 돼.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제 수분이 정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진공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쫙 이렇게 빨려 나오죠. 그 모든 수분을 딱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햇볕에서 이제 양근을 하면, 햇볕에서 말리면 어때요? 조금 햇빛이 약하면 좀 덜 마르기도 하고 냄새도 좀 나고 하죠. 그 다음에 열풍 건조기 하면 어때요? 온도가 좀 높아지니까 단백질은 60도 이상 되면 변성이 일어나죠. 그런데 얘는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쫙 수분만 뽑아내니까 형태가 똑같아. 위에 이대로야. 변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성분 변화도 아주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결 건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데, 문제는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동결 건조를 잘 안 해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자, 그럼 누이를 우리가 애벌레로 해서 오령 4일, 5일, 3일 이때 이제 가공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군뱅이도 그냥 애벌레로 보면 징그러워 하면서, 군뱅이 이따만한 큰 장수풍뎅이 유충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요만한 작아요. 한 3cm 밖에 안 돼. 이것은 등으로 깁니다. 등으로 기는 군뱅이인데 이것도 막 뭐라 그러지? 징그럽다 그래. 징그럽다. 보고 하나도 안 징그러워요. 귀여워. 어쨌든 이 군뱅이는 빠릅니다. 누에는 좀 느리죠. 느린데 형태는 거의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누에는 발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군뱅이는 발이 거의 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못 걷고 뒤로 누워서 기어다닙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그냥 애벌레 상태로 과연 아까처럼 해서 판매를 해야 될까? 아니, 소비자의 절반이 뭡니까? 여성인데 남성, 여성 성비로 하면 이건 마케팅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동충하초라는 애가 나왔어요. 겨울에 충, 겨울동. 겨울에는 충이고 여름에는 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애벌레로 길렀는데 애벌레의 동충하초 균을 투입을 하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투입하면 거기서 자라겠죠? 그럼 얘가 죽으면서 어째? 풀이 자라는 거지. 그 풀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동충하초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좀 덜한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풀이니까, 풀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드실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양리성이나 기능성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큰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동충하초를 만든다. 그럼 동충하초를 만드는 원칙은 뭐냐? 가장 기본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주 청결한 살균 살충이 된 곳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릇이다 하면은 그 플라스틱 이제 그 그릇이 있겠죠. 예, 여기에다가 살충 살균을 한 다음에 이제 누에나 군뱅이에 뭘 깝니까? 애벌레 또는 이제 완전 변태 직전에 있는 고치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쫙 이렇게 깔아놔요. 고치. 그죠?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분무기로 이렇게 균을 쭉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료 있잖아요. 사료. 먹이에다가 이 균을 집어넣으면 얘가 먹잖아. 먹자가 안에 이제 몸통에, 바디 속에 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죽이면 어때요? 충을 죽이면, 애벌레를 죽이면 얘가 당연히 자라나겠지. 균이 이렇게 커지겠지. 그래서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담자균류에 포함됩니다. 담자균. 그러니까 얘가 몸 속에서 이제 이래 처음에는 포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그렇게 얘가 죽음으로 해서 쫙쫙 뚫고 몸집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제 판매할 때, 가공할 때는 얘는 버리고 위에 올라 나온 거 있죠. 영지버섯처럼 또는 뭐 다른 버섯처럼, 뭐 송이버섯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에 나오잖아. 이 버섯을 커팅을 해서 이제 생으로 팔 거냐, 아니면 이것도 분말로 해서 가공을 해서 팔 거냐, 아니면 이걸 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콩나물처럼 해서 일부 가공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야채, 채소 있잖아요. 그렇게 팔 거냐. 그거는 이제 가공하고 마케팅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 동충하초를 제조하는,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실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아주 스탠다드형이죠. 아주 멋지게 잘 자란 거죠. 누에 이제 동충하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농촌진흥청이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에를 갖고, 누에 애벌레 시대는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허준 이제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의 이제 스승님이 유이태 선생님 있죠. 거기서 이제 허준 선생님이 아주 좀 명성을 떨치고 잘하니까 이제 거기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농담인데, 그래가 이제 유이태 선생님 앞에 저기 계셔. 예? 오는데, 그래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면 허준이가 유이태 선생님보다 조선 최고의 명의가 유이태 선생인데 그분보다 낫다는 얘기가 이래 이제 하니까, 그럼 하면서 애석하게도 유이태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허준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유이태 선생이 딱 보고 있다가 그냥 쉬고 있죠. 그런 이제 드라마 속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뭐의 시대가 갔다? 누에를 애벌레로 그냥 또는 실크로 비단으로 사용하는 시대는 애석하게도 갔다. 그럼 어떤 시대가 오느냐? 누에를 활용한 기능성 시대가 도래했다. 세대 교체가 되었다. 그게 뭐냐? 동충하초도 나오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인공코막이라든지 또는 인공뼈, 봉합사 있죠? 우리가 이제 다쳤을 때 이래 봉합하는 거 있잖아. 실. 이런 것들로 아주 고기능성 또는 의료용으로 지금 진출을 하는 게 현대판 뭐다? 양잠 산업이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 피부로인 분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열고 압력을 가하면 실크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MMA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글리사이드라고 하죠. 글리시 다이 메타크릴레이트 GMA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테니스 있잖아요. 테니스 칠 때 보면 테니스 채. 옛날에는 무거웠죠. 근데 지금은 아주 그래프트라고 가벼운 거, 테니스 치는 학생들 있나요? 가벼운 게 나왔어요. 아주 가벼워. 채가. 이게 뭐냐면 쇠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GMA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농축한 거죠. 가공하면 강도가 현저하게 좋아진다. 특히 GMA를 40% 첨가할 경우에 아크릴 수지와 비슷한 강도의 성형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실크 코팅, 이제 볼펜, 그리고 전화기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와 혼합해서 만든 흡방수성이 우수하고 촉감, 외관 등이 뛰어난 피부로인 플라스틱, 수증기 투과성, 촉감, 수분 흡수 및 방수성이 뛰어난 열 가소성 수지와의 배합물 등 실크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일본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현대판의 실크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크 단백질 활용하는 것은 의용 소재, 의약용 소재죠. 이 경우는 생체 및 혈액 적합성, 생체 내에서의 화학적 안정성, 내열성 및 기계적 물리적 특성, 성형 가공성 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창상 피복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상처 났을 때,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덮개, 거제이죠, 거제. 그래서 인간 피부의 생리학적 기능은 외부로부터 세균 침입을 제지하는 체외 방어 작용,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는 체내 보호 작용, 그 다음 지각 작용, 분비 및 배설 작용 및 호흡 작용 등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대인 경우, 화상, 열상 이런 경우,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또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내가 식당에 갔는데 그 뜨거운 걸 하다가 서빙을 잘못해서 막 데였어. 이렇게 허벅지에. 그럼 막 난리 나죠. 네, 난리 납니다. 그러면 바로 보통 3도 화상 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에서. 즉시 냉장고로 달려간다. 냉장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아니고 냉장고 속에는 찬물을 끄집어내서 바로 5초 이내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흐르는 물 계속 흘려야 돼요. 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이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지하면은 이게 할 수 있는데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경우를 본다든지 했을 때는 찬물을 반드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흘려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염된 물을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한 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용할 수 있는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옷을 두꺼운 거 입었다 하면은 얼른 옷을 이제 벗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물을 이제 벗기기 전에 바로 물을 한번 벗고 온도를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벗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음 찜질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음 찜질은 다이렉트로 얼음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얇은 손수건 있잖아. 얇은 손수건을 대고 그 다음 얼음 있죠. 얼음을 비닐 있잖아. 비닐 봉다리를 하나, 비닐 봉지에 얼음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접 얼음이 닿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 옆에 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데 119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119 와서 이제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 응급처치 다 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오면은 자기들이 거지하고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 방금 나온 창상 있죠? 이런 이제 열에 물에 데인다든지 아니면 열에 의해서 뭐 피부가 문제가 된다든지 할 때 이런 거제라든지 사용하는데
이 개연 피부로인을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응급처치 또 하나 갑니다. 만약에 옆에 사람이 쓰러졌어. 아니 뭐 옆에 사람이 가는데 옆에 누가 쓰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이 쓰러졌어. 에? 그래도 거점 국립대 스마트 농산업학과를 졸업했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지?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하면은 천벌을 받지.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한 사람을 지목을 해야 됩니다. 아저씨 하든지 아가씨 하든지 딱 눈을 마주 보고 딱 지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오는 경우도 있지만 딱 눈을 마주보고 누구 딱 지명하고 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뭐한다? 응급처치를 합니다. 알죠? 알잖아. 인공호흡 하는 거. 가슴 압박하고 정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확보하고 어떻게 한다? 딱 편안한 평탄한 곳에 눕혀야 됩니다. 눕히고 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 문제예요. 급하니까. 그러면 평탄한 곳에 딱 눕히고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머리 상처가 났을 수도 있어. 넘어지면서. 그럼 옆에 사람 뭐 한다? 119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9 바로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숨을 쉬는 거 안 쉬는 거고 평탄한 곳에서 하고 입 속에 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이제 나오다가 고혈압이다, 뇌졸중이다 있어서 하고 이렇게 쓰러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물질 안에 있으면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하든지 급하니까 할 수 없어요. 제거를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흉부 압박으로 인공호흡이 들어갑니다. 옆에는 전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요즘은 아무리 늦어도 10분 이내에 다 오게 돼 있어요. 119 신고하면. 도매 상권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응급조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었을 때 이런 거 창상 피복제. 그래서 2차 감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제를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거제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창상 피복용 막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필름 형태로. 이것은 스펀지 형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단지 창상 피복제뿐만 아니라 실크 피부로인 순수 용액을 이용한 드레싱 용액이나 분말 및 용액을 첨가한 피부 재생 연고 등의 응용 분야의 용도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용 착색, 실크 봉합사.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투과성 막. 요게 이제 견 피부로인 막은 건조 상태에서는 산소 투과 능력이 떨어지지만 수분을 함유한 겔 상태에서는 산소 투과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견 피부로인 막의 불용화 정도에 따른 산소 투과 능력을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에 대한 침지 시간에 따라 산소 투과 개수가 크게 변하므로 불용화 시간을 변경시켜서 피부로인 막의 산소 투과 능력을 자유로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소재로도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처음 들어보죠. 인공혈관. 인공혈관?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죠. 아까 이제 그 봉합사, 실로도 하고 고막도 하고 다양하게 했잖아요. 인공혈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생체에 대한 친화성이 높은 물질이죠. 그래서 인공혈관의 용도로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혈액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높여주기 위하여 팩을 하고 PG, 폴리에틸렌 글리콜이죠. 이거를 피부로인과 반응시켜서 팩과 결합된 겐 피부로인의 제조법이 특허로 출원되는 등 인공혈관의 개발에 겐 피부로인을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색전 물질입니다.
견 피브로인 단백질은 우수한 혈전 형성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특정 용지에 녹여서 혈관에 주입하는 경우 색전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견사 단백질은 생분해 시간을 조절하여 영구 또는 임시 색전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종래의 색전 물질에 비해서 색전제로서 폭넓게 활용한 여지가 있다. 그 다음 인공뼈하고 인대입니다. 뼈는 대부분 무기염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무기염류의 주성분은 하이드록시 페타이트, 여러 가지 화물 중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조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데 견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하다가 많이 다친 분들 보면은 인대가 파열되거나 뭐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실크 펩타이드의 생리 활성과 식품 소재에 보면은 첫째는 이제 항산화 작용. 인간이 노화된다, 늙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가장 핵심이 이제 면역체에 있긴 하지만 항산화 작용이 약하다. 그래서 항산화라고 하면 간단히 이겁니다. 인간이 이제 숨을 쉬죠.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마이토콘드리아,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공급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불용화되고 남은 것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이제 산화가 되죠. 전기 음성도로 가진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산소가 이제 남아도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하고 결합을 하면서 피부가 노화되고 늘어나고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단전호흡, 옛날에 도인분들은 복식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으로서는 이제 그 카로틴이 많은 당근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당근 외에도 유색 그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뭐한다?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항산화제 해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 항산화 물질로 상용되고 있는 L-아스코빅 애시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를 대조약물로 비교할 경우에 산가수분의 분말과 중성염 처리 후 효소분의 분말로 정제한 분자량 수백 정도의 실크 아미노산이 대조약물의 85% 이상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 하는 것이죠. 또한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효과는 효소 분해하는 실크 펩타이드의 활성이 대조에 비해서 47% 항산화 효과가 나타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이렇게 이제 있더라. 그래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세포와 조직의 프리 라디칼, 일명 프리 라디칼 오토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관여하는 작용을 막아줌으로써 프리 라디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질병을 방어하는데,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간 기능 개선 작용. 이것은 군뱅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 있죠, 우리. 미나리도 하고, 가시엉겅퀴, 흰민들레, 이런 애들이 주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누에도 일부 기능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간에 존재하는 많은 산화하는 반응 관련 효소가 이러한 아미노산에 의하여 활성화되어 간 기능 장애를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에 의하여 증가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도 직접 결합해서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들 있죠. 췌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당뇨병에 관한 실크피브로인은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실크피브로인 단백질이 생체에서 인슐린 구조와 혼동의 가능성, 인슐린-like structure에서 마치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본다.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누이나 군뱅이나 거의 역할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임팩트 면에서 보면 제조 군뱅이가 상당히 이제 간하고 콜레스테롤 부분은 인돌 알칼로이드 성분이 또 있고 해서 뛰어나긴 합니다만 누에도 그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질과 더불어 과잉의 식품 섭취에 따라 각종 혈관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고혈압, 심장병 및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40, 50대 성인의 돌연사 합니다. 한방 하루아침에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이 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연락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부고장이 딱 날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돌연사예요. 협심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이 튼튼해야 되고 피가 잘 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은 실급펩타이드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결합해서 이들을 체외로 배설시킴으로써 동맥경화를 경감시키고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농산업을 그리고 스마트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뭐냐? 내 주변에 다이어트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 다이어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배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분이 위험합니다. 그냥 전체가 이 근육질이나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거는 오히려 좋아. 그런데 배만 볼록한 경우가 있어요. 배만. 그러면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체지방, 배 속에 체지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누에, 그죠? 이게 누에하고 또 뭐가 있느냐? 오늘 비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재미있어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 카테킨. 우리 이제 보이차 들어봤죠? 보이차가 뭐예요? 중국의 아삼 지역에서 보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차나무 잎이 커. 이걸 중국에서 보이차는 어떤 보이차가 유명해요? 황제에게 진상한 차. 몇 년 발효시켰어요? 1, 2년은 명함 못 내밉니다. 최소한 30년, 40년 발효시킨 거. 이걸 어쩌라고? 지속적으로 그게 카테킨 성분이 있어요. 탄닌, 약간 떫은 맛 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매일 마시는 거예요. 물 대신에. 마시면은 내장 지방이 쫙 빠져나와요. 아주 효과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다, 누에도 있잖아. 누에만 있냐? 군뱅이도 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군뱅이는, 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을 보호한다. 간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간에서 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피를 막 잘 돌리는 거예요. 그럼 피떡을 일단 없애죠. 피떡을 없애주는 거예요. 군뱅이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미나리 같은 경우는 피를 깨끗하게 해줘. 민들레도, 노랑 민들레는 별로 효과 없어요. 흰 민들레, 하얀 민들레가 그런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시연근키 나오죠? 엉겅퀴 중에 가시연근키, 가시가 있는 이 엉겅퀴가 간에 좋다. 간이 살아나니까 피가 잘 돈다는 거죠. 피가 잘 도니까 체온이 올라간다. 그럼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좋겠죠. 그럼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그 추운데 음동설안에 맨발로 막 저기를 뛰놀고 집에 오잖아. 그러면 샥샥샥샥 걸어서 하다가 밤에 열 조금 나다가 그 다음 아침 되면 또 막 뛰어나가 놀아요. 근데 만약에 60, 70 된 분한테 맨발로 뛰어가서 2시간 놀다 오세요 하면 저희로 같이 봅니다. 그죠? 아니, 진짜 그렇다고. 그게 뭐의 차이냐? 피가 잘 돌기 때문에 피를 무조건 잘 돌려야 돼. 그러면 피가 깨끗해야 잘 돌고, 첫째는 피떡이 없어야 되고, 둘째는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일에 뛰고 걷고 운동하면 숨이 차가 허 할 정도면은 심각하다. 그럼 오늘의 핵심은 뭐다? 심장이 튼튼해야 되고, 첫째. 그럼 심장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무조건 30분 이상씩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4회 내지 5회 정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그런다고 막 축구 경기장에 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걷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 보이차가 비싸던데 요만한 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던데 이런 비싸서 못 사 먹겠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법 갑니다. 감잎 있죠, 감잎. 벌 심은 감잎을 따서 어떻게 한다? 발효를 시킵니다. 그 발효가 뭐예요? 발효가 뭡니까? 퍼먼테이션입니다. 이거 하는데. 역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발효는 생채가 있으면 요걸 요 상태에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발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탄닌이랑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고분자 합물인데 우리가 인체가 흡수할 수 있게끔 저분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서 이제 장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각 기관으로 가잖아요. 피 타고 가잖아요. 혈액 타고 가는데 내가 그냥 밥을 바로 먹고 바로 이렇게 위까지 가서 가면 보내면은 췌장은 뭐예요? 인슐린을 엄청 만들어내야 되잖아. 갑자기 우리 주인님께서 일을 내한테 너무 많이 시켜. 그럼 췌장이 반란을 해버려. 너무 직원들도 일 많이 시키면 반란하잖아. 스트라이크 하듯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많이 해야 돼. 어디서? 분업해야 돼. 입에서. 탄수화물을 먹었다 하면, 단백질을 먹었다 하면 꼭꼭 씹어서 완전히 침하고 섞이게 해야 돼. 거기 아밀라아제라는 성분이 있다 하면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아제가 효소, 엔자임이잖아. 그래서 완전히 침을 섞어서 이렇게 넘겨야 돼. 그냥 뭐 집어넣고 바로 두 번 씻고 그거 넘기면 완전히 이 노동자들이 오장육부죠. 얘들이 스트라이크를 해. 그럼 나중에 암에 걸리고 막 문제가 막 당뇨 발생하고 뭐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핵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완전히 침을 음식물에 혼합을 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차가 비싸다. 나는 사 먹을 돈이 없다 하면은 뭐 한다? 누에 뽕즙도 괜찮아. 감잎도 괜찮고 이걸 발효를 시킨다. 그럼 발효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발효시키는 거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살짝 이제 우리 찜통 같은 거 있잖아요. 찜통에 스티밍을 합니다. 밑에 물을 붓고 이제 찜통에다 이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쫙 늘어놔. 그러면 히팅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이제 약간 갈변하지. 녹색에서 약간 갈색으로 변해. 그럼 이 상태로 어떻게 한다? 약간 응달이 햇빛이 안 비는 쪽에 약간 습도를 유지하면서 얘를 그냥 놔두면 돼. 바구니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이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발효입니다. 그래 안 하고 그냥 뽕잎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잎들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사와서 그냥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반드시 관여해서 이거에 조직이 있으면 조직을 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 발효를 빨리 시키려 하면 다른 또 미생물이나 뭐 이런 걸 처리를 해도 되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해도 잘 됩니다. 그러면 발효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공장에 있는 내 옆에 공장이 있다 하면 공장지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아주 청정 산골에 하면 최고 좋죠. 공기 좋으니까. 거기에 좋은 유용균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수천 수억 마리의 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 있죠? 물에다가 뭐 밥풀 또는 밀가루 조금 떨어뜨려 보세요. 여름에 한 3일 지나면 막 위에 막 녹색균부터 뭐 백색균까지 쫙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균을 한번 분리해 보자. 이왕 나온 김에 청정지역을 이제 얘기를 했다. 그죠?
청정지역. 그러면 청정지역에 항아리를 딱 마련해서 항아리. 그 안에 이제 뭘 넣느냐 하면은 고두밥 있죠, 고두밥. 밥 썰익은 거. 물을 좀 적게 붓고 만든 밥. 고두밥을 안에 넣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천을, 삼배 있잖아, 삼배를 해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거나, 그 다음에 뚜껑을 이제 열어놔. 그 다음에 낙엽을 싹, 청정 산골에 낙엽을 쫙 위에 살짝 덮어놔. 그러면 한 2주 정도 있다 가면은 안에 그 고두밥 위에 하얀 균이 쫙 있어요. 그 균을 분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 균을 아주 깨끗한 균이에요. 근데 균 색깔이 뭐 푸르칙칙하다 또는 붉은색이 있다. 색깔이 있는 건 안 좋습니다. 일단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만 원리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 그 균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키면 더 멋진 발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끓인 물 대신에 끓여서 지속적으로 마시면 내장 지방이 쫙 빠진다. 이 근육은 빠지면 안 되겠죠. 안 빠지고 내장 지방, 배만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인 덩치가 큰 것은 좋아요. 그거는 근육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올챙이, 배, 이거는 절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체격은 안 큰데 배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의를 주고 방금 얘기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보이차 사 먹을 형편이 좀 어려운 경우, 그리고 누에 뽕잎 이런 게 좋죠, 그죠? 군뱅이가 더 좋긴 합니다만 내가 자꾸 군뱅이만 얘기하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신경계 질환 예방 및 개선 작용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크 피부로 인해 분절항별 인지 능력 향상 효과를 보니까 기억력에도 좋다. 그래서 실크 펩타이드를 처리한 그룹이 스코폴라민으로 독성을 준 그룹에 비해서 밝은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특정 분자량에서 최고 50% 자연 경감을 시키는 것을 지연시킴을 확인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또 나옵니다. 이 누에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실샘에서 나온 미세 분말을 이제 이용한 것이고, 요거는 화장품이죠.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에는 과거에 이제 유이태 선생의 시대는 가고 허준의 시대가 왔다 할 정도로 이제 과거에 입는 실크에서 지금은 의료용 실크 시대, 양잠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